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오늘 아침 이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그는 얼마 전 실시가 됐던 글로벌 기업들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자기 회사 CEO를 평가하는 조사 결과에서 9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최고의 리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최측근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지지도가 99%라는 것,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직원 중에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우리 CEO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 시시각각 치열하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격식과 벽을 허문 진정성 있는 소통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젠슨 황은 무엇보다도 이 복잡한 중간 보고 단계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직속 이 임직원들만 해도 무려 40명이 넘는 이런 수평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CEO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자신의 판단 착오를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시그니처가 된 검은 가죽 재킷이 말해주듯이요, 권위라는 딱딱한 양복을 벗어 던지고 그야말로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을 함께 달리는 CEO였습니다. 그 마음이 직원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참 이 사람은 성공한 기업인이기 전에 정말 인생에서 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말이죠. 특히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친절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왔던 또 이익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무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을 99% 얻었다는 젠슨 황, 참 오늘 아침 들려온 훈훈한 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준비된 순서는요. 먼저 이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오는 토요일이 어느새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광복절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으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회장이십니다. 허재훈 회장님 만나 뵙고 관련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모든 이들에게 강철의 벽으로 불리고 있고 또 이란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이란과 중동 중재국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재국들 사이에서는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과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싸움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신임 이 타드 블렌치 장관 취임 직후 반이민과 이념전쟁 성격의 수사, 기소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블렌치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 건의 위장 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렌치 장관은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민법을 악용한 이민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11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또 이들과 위장 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블렌치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출입 기자단이 백악관 측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이 팍스뉴스 앵커인 제키 하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해당 작전에 대한 기자단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선을 모두 기록하는 기자단의 역할과 또 보도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나토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뒤에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구형 에어포스 1에 탑승을 했다가 몰래 내려서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소형 공군기로 갈아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작전은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셨었다면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관세 환급금을 수령한 FedEx, UPS 등의 운송업체들이 당초 관세를 부담했던 고객들에게 해당 환급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비자 환급은 지난 2월에 시작된 수개월간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했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징수했던 관세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서 관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에게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환급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납부한 이 관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세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불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UPS, DHL, FedEx와 같은 운송업체들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환급은 관세 납부 시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운송업체들은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고객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FedEx 웹사이트 내 전용 사이트에서 구매용 물품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UPS는 재무부로부터 이 환급금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고객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언론사 디 인터셉트 미디어 또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루스 소셜 운영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례적이고 부패한 일이며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 정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의사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먼저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수정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 만큼 정부의 정보를 트루스 소셜에만 독점 게시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는 매월 최대 10만 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들에게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0.00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트루스 API를 이달 초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약 1,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세,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건설 개보수 공사에 약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 부지 내에 건설 또 개보수 공사의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악관의 이스트 윙 연회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인근의 라파예트 광장 개선, 헬기 착륙장 건설, 또 새 방문객 보안 검색센터 건립 비용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은요, 기존에 보도된 금액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80여 년 만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백악관의 개보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서 해당 연령대의 소유주로 추정되는 계정 75만 6천 개를 비활성화시켰습니다. 이 메타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46만 2천 개, 또 페이스북 계정 29만 4천 개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호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 뒤 첫 3개월 동안 16세 미만 연령의 80% 이상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또 A Few Good Men 등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이죠. 롭 라이너 감독, 또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아들입니다. 릭 라이너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검찰은 데베심이 릭 라이너를 매복 다중 살인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된 매복 살인 혐의는요, 피의자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매복 살인이라는 것은 의도를 숨기고 기다리다가 기습 공격을 했다는 법적 개념이라면서 이 살인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범행을 의도하고 기다린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존경받던 감독이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미국 사회 또 대중문화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이 이달 말까지 일하고 퇴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레빗 대변인의 퇴임 후 그녀는 가족들과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직원이 뽑은 최고 CEO로 선정이 됐습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 글라스도어는 2026 최고의 CEO 50인 순위에서 젠슨 황 CEO가 임직원 지지율 99%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 지역의 언론들은 파워볼 역사상 8번째로 큰 액수의 복권이 일리노이주에서 판매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0억 4천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 당첨 복권이 일리노이주 퀸시의 하이비 주유소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복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올해 들어 당첨된 파워볼 상금 중 최대 금액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프리츠크 주지사가 공립학교 내 학생들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학업 집중도와 또 정신 건강을 높이기 위해 화면 없는 학교 스크린 프리 스쿨 정책을 포함한 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주 등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가 이 같은 법안 제정 또 주지사 서명을 통해서 교내 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관킨의 디스트릭 300 등 이 시카고 인근 지역 학교들이 이번 주 개학과 함께 교내 스마트폰, 이어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80도.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고 역시 비가 예상되고 최고 79도입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 오겠고요. 최고 88도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7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복 81주년 8.15 기념 행사가 오는 8월 15일 토요일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허재은 한인 회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8.15 기념 행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행사 준비에 바쁘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혹여나 이렇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이 어떤 순서들이 준비가 되나요? 네, 8.15 기념식은 이제 한인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3.1절 그리고 8.15 기념식 그리고 매년 1월 초에 진행되는 미주 한인회날 행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진짜 공공 외교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의 전통을 우리 동포들이 함께 기념하고 또 차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15일 당일 오후 5시부터 기념식을 하게 된 것이죠. 순서는 우선 대통령 경축사, 항상 한국의 대통령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경축사가 있는데 이 경축사는 이제 시카고 총영사님이신 홍상우 영사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념사가 있고 그다음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서정일 회장께서 축사 그리고 평통 시카고 지부 회장이신 이성배 회장께서 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공연이 세 팀이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장로성가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큰 단체죠. 큰 합창단에서 장로성가단에서 이렇게 연합 합창을 또 이렇게 광복절과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코리안 댄스 한국 무용단이죠. 이해덕 단장님이 안무를 직접 창작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작 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랑 청소년 재단 시카고 챕트 그래서 거기서 K-팝 댄스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과 자녀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축사에 이어서 또 다채로운 그런 공연들도 마련이 되네요. 네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공로상, 봉사상, 네. 자랑스러운 한인상 네. 등의 수여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이러한 상들 어떻게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네, 올해도 동포사를 위해서 또 숨어서 또는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번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을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한인상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드립니다. 올해도 5분의 공로상과 봉사상을 선발을 했습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정해졌고, 또 한인 단체도 한 단체가 공로상을 받게 되고 또 특별 감사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분이 공로상, 봉사상 그리고 감사패를 받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서 상을 받게 되실지 주인공이 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자리에서 좀 그렇죠. 전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예, 지금 뭐 미리 또 너무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신선감도 떨어지고, 네. 예, 현장에 오시면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현장에 오시면 어떤 분이 받게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한인사회 내에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런 네. 상들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후보로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십니까? 네, 지금 그 추천해 주신 분 중에 이번에 수상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어떤 인원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쉽지만 그분들도 당연히 상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다음 기회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누구 한 분을 선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번 8.15 기념 행사에도 각 기관단체에서 모두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8.15 행사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행사예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오픈이 되는 그런 행사고, 특히 이제 단체장님들께 저희들이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각 단체에 또 이렇게 공지를 해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념일을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기억하고 함께 이제 태극기도 흔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또 이런 네.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기념일을 축하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제 8.15 기념 행사가 끝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올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올 네네. 하반기 한인회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인회가 이제 늘 고정적으로 하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차세대 행사를 할 거예요. 매년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이제 8.15가 끝나면 기획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11월경에 이제 생각하고 있고, 12월에는 연말 그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 방문 또는 연장자 아파트 방문 등등 또 이렇게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회관도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뭐 한인회관은 간단한 행사들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한인회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에는 좀 아쉽지만 한인 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나타내던데요. 우리 한인 회장님께서는 이 한인 회장님으로서 여러 기관 단체들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한인 사회도 많이 돌아보실 기회가 있으신데 요즘 좀 한인 사회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느끼고 계신지요? 네네. 그 한인 축제와 같은 큰 이벤트는 사실 없지만 또 이렇게 각 단체를 방문하다 보면 정말 각 처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인 사회가 뭐 크게 위축됐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 합창이면 합창, 봉사면 봉사단체, 또 골프 대회 등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단지 한인 축제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도 상공회의에서 하셨는데 뭐 여러 여건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결부가 돼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연결해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한인회도 3년 전에 이제 다운타운에서 축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건물 관련 게 할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총영사관에서 비슷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또 관련 단체들이 인발부되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모두가 협력해야 또 이런 행사들이 가능할 텐데요.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 내년 네. 다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회장님 이번에 있게 되는 광복 81주년 8.15 기념 행사 시간과 장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끝으로 이 초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장소는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진행하게 되고 뭐 오시는 분들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소정의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오셔서 서로 얼굴도 이렇게 대하시고 좋은 기념일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인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또 한인 회비도 좀 납부해 주시고 우리가 네. 남은 하반기 남은 기간 잘 운영이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오세요. 오셔서 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한인들께서 함께 하시는 뜻깊은 8.15 기념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광복 81주년 기념 8.15 기념 행사 8월 15일 오후 5시에서 6시 30분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